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누군가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었던 일을 당했던지라 사연 하나 보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대 후반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건 제 생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용케 40줄 들어서기 전에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고요. 남편 역시 결혼이란 것은 내 인생에 없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저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30 후반, 젊은 나이는 절대 아니죠. 40 훨씬 넘으신 분들이 들으면 어찌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적은 인생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사리 분별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위로 3살 터울인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되겠네요. 시누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이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틀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틀어질 수 있는 관계이지만 저도 어린 나이 아니었고 사회물도 먹은 지 연차가 되는 사람이었던지라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티가 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여튼 저는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거의 희생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살 터울밖에 되지 않는데도 시어머니 매일 그러십니다. 시누이가 남편을 업어 키웠다고요. 그리고 동생이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끔찍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이 어렸을 적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느라 시어머니 부단히 노력하시며 고생을 하셨을 것이고 철 들자 자기 엄마 고생하는 거 시누이 눈에 당연히 보였겠죠.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트이는 법이잖아요. 시누이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했고 남편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남편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희생 정신이 강했던 사람이라고도 했지요. 결국 30살 넘어 늦가게 대학생이 되긴 했는데 시누이의 대학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기쁘면서도 그렇게 서러웠다고 하시더군요. 아들, 딸 만약 각각 두고 있다면 딸들은 자기 인생을 헌신하며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반면 아들들은 그 헌신과 희생을 훔쳐 먹으면서 자라는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시누이를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셨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도 그랬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지적거리 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하다못해 남자와 차 마실 시간도 없었던 시누이는 결혼이란 건 꿈도 못 꾸는 사람이라고. 사람 자체가 그 방면엔 아예 재주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 수발 드느라 그런 것 같다고 미안했었죠.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시누이에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저 가족들하고 잘 화합되길 바라고 그리고 네 시누이 될 사람. 우리 딸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면 더 바랄 것도 없다. 저희 부부 잘 살라는 내용이 아니라 시누이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만 약속해 준다면 당신은 이 결혼 대찬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도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니 좀 특별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구나 싶었죠. 당신 시어머니 그런 마음 이해되었습니다. 저희 큰언니 같은 경우에도 동생들을 위해 뭔가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항상 눈여겨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리사랑이라고 시누이도 남편에게 그랬었구나.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 인생 안쓰러워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이었구나. 대단하다 생각했고 그런 시누이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댁의 사정, 옛날만큼 녹록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시누이의 돈 버는 재주로 인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도 참 대단한 여성이구나 싶었었고요. 지금 시어머니는 시세 18억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를 장만할 때도 시누이의 안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버는 재주부터 시작해서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까지 살필 줄 아는 시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안쓰럽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댁의 사정을 좋아지게끔은 했지만 정작 시누이 본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 것을 가지지 않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생기면 바로 시어머니에게로, 또 다른 뭔가가 생기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으로, 그런 몸에 배어버린 시누이의 행동을 시어머니는 가장 안쓰러워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좀 그만 가져가시고 말씀을 안 하시면 될 것을 시어머니는 또 마다를 안 하시더군요. 다 받아놓고서 나중에 제게 그러십니다. 시누이 불쌍하다고, 제가 저렇게 착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누이 자체를 말릴 수가 없다고도 말을 하지요. 쟤는 지 거 할 줄을 몰라. 지는 빈손이면서 맨날 식구들 손에 쥐어준다니까. 저렇게 자란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해. 왜 지 거를 챙기질 않는 건지. 아유, 불쌍해라, 우리 딸.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어머니 말에는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원하셨거든요. 시누이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말입니다. 원하는 것 항상 대놓고 말씀하셨고 받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응당 받아야 하는 대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좀 마다하시던지 말씀을 하지 말던지 해야 하는데 한 입으로는 불쌍하다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그걸 갖고 싶다 말씀하셨던 분이었죠. 시어머니를 보아하니 자기 손에 쥐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었고 말로만 불쌍하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대바라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기에 살짝 농을 섞어 말을 했었죠. 어머니, 형님도 이젠 좋은 남자 만나셔야죠. 형님이라고 좋은 남자 만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일부러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형님을 우리 조금 놓아주자고요. 형님은 아직도 이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호응을 하면서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누이와 남편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차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었으면 그래, 내 남편 챙겨주고 내 남편에게 다 몰아주려고 하는 시대?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곱게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기는 시누이에게 하는 것보단 덜했으나 두 여자들에게 뜯어가면서 남편 챙기고 시어머니 입속만 챙기려고 하는데 좀 얄밉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럼 말이나 말던지.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면서 상식적인 말은 다 하면서 행동은 그러지 않으니 농담이 아니라 좀 강하게 말을 해야겠다 할 즈음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장롱 면허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끔 운전을 할 일이 생겼는데 제 불안불안한 운전 실력을 본 친정 아버지가 당신께서 타고 다니셨던 차를 양도하시겠다 했지요. 친정 아버지의 말은 이랬습니다. 초보인데 작은 소형차 그것도 여자가 타고 다니면 다른 운전자들이 무시한다. 어차피 운전하면 할수록 느는 건데 이왕 운전을 시작했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너를 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제게 주셨는데 그 외제차로 인해 한 가지 일이 터지고 그 일을 들어주니 곧바로 다른 일이 터지는 연속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우선 시어머니는 그 외제차를 시누이 명의로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애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올케인 제가 남편을 대신해 시누이를 챙겨주면 어떠하겠냐는 거였지요. 어차피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운전 실력도 별로인데 그 고가의 차 끌고 다니다가 어디 사고라도 나면 어찌하냐고 너무 아깝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하다라는 이야기, 그 말을 하지도 말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누이를 좀 챙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누이 안쓰럽다 생각했기에 그땐 시누이 생각만 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뒤 그 차 시누이에게 양도해 줬습니다. 거절을 한 1000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결국 시누이에게 그 차를 안기긴 했는데 저는 시누이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드린 거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선물을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잘 타시다가 나중에 질리게 되면 제게 다시 돌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을 했지요. 저건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가지 일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었는데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저는 친정 아버지의 명의였던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증여받았습니다. 그 일은 저와 남편만 알고 있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어찌 아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제가 신우에게 차를 넘겨줬으니 그 오피스텔도 그리 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지금 니네 신우이 전세 계약 끝나간다고 하는데 너 그 오피스텔 있잖니? 거기 비어져 있는 거 아니니? 네, 얼마 전에 사람 나갔죠. 다시 내놓긴 했는데 남자들만 보러 오니까 좀 그래서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네 시누이 살게 하자. 어차피 걔도 집 다시 구해야 하는데 너도 여자 세입자를 원하는 거고 그냥 네 시누이 거기서 살게 하자. 아니면 그냥 네가 통 크게 한 번 더 써라.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거 명의 네 시누이한테 돌려주는 거 어떠니? 네?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건데요. 그걸 왜 시누이 명의로? 지난번 차도 사돈에게 받은 건데 네 시누이한테 줬잖아. 오피스텔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가 나 생각이 있어서 그래. 네가 그 오피스텔 네 시누이한테 해주면 내 아파트 이거 명의 니네한테 돌려주마. 나도 네 생각 다 알아. 네 시누이랑 네 남편이랑 차별하는 것 같지?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들은 사실 아들밖에 없거든. 나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잘하는 건 네 시누이긴 한데 그래도 아들이 더 의지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암튼 네가 오피스텔 네 시누이한테 주면 나는 이 아파트 우리 아들한테 줄게. 걔도 그 정도는 받아야 나중에 서운하다 소리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차도 걔 주라고 한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시어머니의 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시누이를 생각하는 척 했지만 시어머니 안중에는 남편만 있었고 시누이의 희생은 당연한 거였고 하나 툭 던져주고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고는 결국엔 모든 걸 남편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 못 띄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장 막내가 아들입니다. 물론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책임감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으며 시댁에선 시누이가 가장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시누이 말이라면 다들 중류 신용까지 해야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땐 시댁에서 시누이의 입장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대놓고 저리 말을 하는데 아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 속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관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시누이 뜯어먹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내게 이래 말을 하더라. 차 던져줬고 오피스텔 던져주면 아무 말 안 할 것이다. 그럼 어머니 그 아파트 당신 이름으로 해준다 하시더라.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것이냐. 이건 너무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편은 받고만 자라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자기는 받을 생각 없고 자기가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런데 만일 시어머니가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들에 대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사랑일 뿐 누나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그 18억, 거의 20억에 가까운 아파트 받을 생각 없냐고. 절대 없다 했습니다. 자기는 그거 누나 몫이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 아파트 살 때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었고 그 아파트 사저가 발벗고 나선 것도 누나였으니 누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는 한 번도 언감생심 내 것이다 생각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몫을 찾아주고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에 다른 며느리들은 어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불쾌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불쌍하긴 하냐고요. 혹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어머니 거 주기 싫어 제 것을 자꾸 시누이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식 차별하는 부모님은 저는 부모 자격 없다고 봐요. 어머니, 자식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과연 형님은 어머니가 말뿐이라는 거 모를까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여전히 어머니한테 잘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니 누가 차별을 한다고 그래. 그냥 난 아들이니까 니들한테 좀 더 챙겨주고 싶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다른 며느리들은 더 달라고 탁달이라던데. 어머니, 저는 같은 여자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챙겨주실 필요 없어요. 왜 아들만 챙겨주라 하시나요? 어머니 거 다 형님이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그럼 형님한테 주셔야죠. 저희는 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그런 차별적인 행동에 가해자로 같이 가담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 주면 네 시누이 아무 말 안 해. 너 뺏기고 싶어? 정말 욕심 안 나?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니들이 나 모셔야 하는데 니들이 더 가져가야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욕심 많은 며느리 아니어서 그건 다행인데 그 마음이면 되었어. 그냥 네 오피스텔 네 시누이한테 넘겨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네 시누이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되었기에 정말 말로써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절 시어머니에게 자리 잡힌 아들과 딸을 향한 비교되는 마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머니 마음 달라질 수 있으니 오피스텔 시누이에 넘김과 동시에 시어머니 집 남편 명의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증여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필요한 서류도 남편에게 아파트 증여한다 하니 시어머니 발빠르게 떼어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수중자인 시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끔 노력을 했으나 분명 시누이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설득했습니다. 증여받으라고.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시누이 것이라고. 그리고 우린 이거 받아도 안 되고 그이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시어머니만 오로지 남편에게 증여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싫다. 이건 시누이, 즉 형님 것이다라고 설득도 설득했습니다. 형님 서류 다 받아서 그냥 법무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증여세는 저희 부부와 시누이 각각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건 남편에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합당함에 대해 반드시 확실하게 말하라 했습니다. 남편만이 시어머니 설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어머니 사실 아시고 난 뒤 저를 잡아대긴 했지만 다행히 시누이에게는 아무 말 안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걸 왜 네가 가져갔냐고 얼른 다시 내놓으라고 말 못하셨겠죠. 하지만 제게는 엄청 뭐라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이러시면 애초에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부탁했던 그 부분, 시누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가족을 깨시는 겁니다.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깨고 싶으세요? 다들 행복해 하잖아요. 어머니만 마음을 고쳐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는 둘이잖아요. 어머니 매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님한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옆에 계셔 주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항상 말끝마다 네 시누이라 하시는데 그분은 어머니의 자랑스럽고 대견한 딸입니다. 네 시누이란 말보단 우리 딸이라는 말을 좀 듣고 싶네요. 이 건으로 계속 말씀하실 생각이라면 당분간 어머니랑 통화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니들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홀라당 지워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아니? 형님을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저흰 둘이니까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지만 형님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발 차별하지 마세요. 딸의 희생, 헌신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머니, 부모로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잔불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시누이 볼 때 떳떳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계속 살 것 같고 시어머니도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 아니고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